단 44일 동안 한 소녀의 삶은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최악의 실화였습니다. 1988년 11월 25일 도쿄의 북쪽 끝자락의 조용한 주택가인 아다치라는 지역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악몽이 시작됩니다. 평범해 보이던 그 주택가에서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고문살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피해자는 17살의 여고생 후루타 준코, 가해자는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 그들은 무려 44일 동안 후루타 준코를 감금하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혹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폭행과 성폭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로운 방식의 학대가 이어졌고 육체와 정신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의 44일 고문 살인 사건 혹은 콘크리트 드럼통 살인 사건으로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폭행, 성폭행, 굶주림, 심리적 고문까지 피해자의 삶이 산산조각 나던 그 끔찍한 44일은 인간 잔혹성의 끝을 보여주는 끔찍한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비극의 중심엔 17살의 소녀 후루타 준코가 있었습니다. 1971년 1월 18일생. 당시에 그녀는 17살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또한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도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틀어버린 잔혹한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엔 18살의 미야노 히로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을 중심으로 17살, 16살, 15살 된 아이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그들은 평범한 또래였지만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폭행과 협박, 성범죄를 일삼았던 청소년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단순한 비행을 넘어선 그들의 행동은 범죄 조직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조차 쉽게 건드리지 못할 만큼 악명이 높았고 경찰조차 손을 쓰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폭력과 성범죄를 일삼던 청소년 범죄 집단으로 범죄자들과도 연계된 악명 높은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수의 공범들이 있었지만 이 4명이 사건의 주동자였습니다. 그 모든 악몽은 1988년 11월 25일 저녁 사이타마 현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후루타 준코가 미야노 히로시에게 표적이 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미야노의 지시에 따라 공범 중 한 명은 갑작스럽게 그녀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발을 걷어차며 넘어뜨립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넘어지며 순간 당황했던 후루타 준코. 그 순간 마치 우연히 나타난 것처럼 미야노가 다가옵니다. 서서히 그는 그녀의 불안을 키워갔습니다. 그는 위험에 처한 상황임을 암시하는 척하며 마치 자신만이 이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 그녀의 경계를 허물어 나갔습니다. 그 상황에 속아 넘어간 준코는 결국 근처 호텔로 끌려가 첫 번째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 뒤로 그는 공범들을 불러내어 좋은 물건을 손에 넣었다고 자랑하며 가학적인 계획을 시작합니다. 후루타 준코는 그렇게 미나토 신지라는 15살 소년의 집 2층 방에 감금됩니다. 15살의 미나토는 그 사건의 공범 중 한 명으로 범행 장소를 제공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2층 방에서 무려 44일 동안 지옥 같은 고문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끔찍한 폭행과 성폭행이 반복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해자들은 점점 더 자극적이고 변태적인 가학행위를 새롭게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폭력으로 만족하지 못한 그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즐기며 점차 인간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잔혹한 학대로 나아갔습니다. 신체 곳곳에 반복적으로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기 위한 가혹한 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담뱃불로 피부를 상하게 한다든지 그 담배로 예민한 부위를 지지며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음식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수치심과 굴욕을 주는 가혹한 행위들이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단순한 폭행을 넘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더욱 악의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수치심을 극대화하는 잔인한 행위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루에도 수시간씩 이어진 그 고문은 피해자를 극도의 탈진과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가해자들은 그녀를 집요하게 조롱하며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으며 갇혀있는 이곳이 그녀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렇게 감금된 지 며칠이 지난 뒤 준코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규칙적이었던 딸이 한 통의 연락도 없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준코의 부모님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친구 집에 머무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걱정은 공포로 바뀌어갔습니다. 결국 준코의 부모님은 딸의 실종을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후루타 준코에게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으로 안심시키도록 강요했습니다. 친구 집에 머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고 그 전화로 인해 경찰의 수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맙니다. 구조될 수 있었던 기회는 그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심지어 그녀가 감금된 미나토 신지의 집 안에서도 아무런 도움의 손길은 닿지 않았습니다. 미나토의 가족들은 2층 방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이상한 소음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 친구들의 단순한 말다툼이나 장난쯤으로 여긴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위험을 눈치챘더라도 가해자들의 폭력성과 보복이 두려웠던 가족들은 끝내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번은 후루타 준코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1층으로 내려가 집 전화를 이용해 경찰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중 한 명인 미야노 히로시가 그녀의 인기척을 눈치채고 곧바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직후 경찰은 역추적을 통해서 집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가해자들은 장난 전화였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 가해자들은 격분했고 준코는 이 시도에 대한 가혹한 보복을 견뎌야 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탈출을 시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됩니다. 감시와 폭행은 더욱 심해졌고 가해자들은 그 어떤 작은 움직임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준코의 신체는 극도의 탈진과 영양실조로 빠르게 약해져갔고 그녀의 온몸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들이 쌓여만 갔습니다. 상처와 화상으로 신체가 망가졌고 치아는 대다수가 부러졌거나 빠졌으며 손발톱 역시 뽑히거나 떨어져 나갔습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움직일 힘조차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12월 말이 되면서 준코의 상태는 이미 심각한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그녀에게 흥미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심각하게 탈진한 준코는 방치되었고 1989년 1월 4일 마지막 폭행이 가해집니다. 그녀의 머리와 신체 곳곳에 심한 충격을 가했고 4명의 가해자들은 번갈아가며 집요하게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폭행이 끝난 직후 결국 그녀는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로써 44일간 이어진 지옥 같은 고문은 비로소 끝을 맞이합니다. 그날은 그녀의 18번째 생일을 단 2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 생일은 끝내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가해자들은 처음엔 그녀가 단순히 기절한 줄로 생각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모습을 보더니 점차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그녀가 숨을 거두었음을 깨달은 그들은 갑작스러운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시체를 어떻게 은폐할지 고민하다가 이내 서둘러 행동에 나섭니다. 가해자들은 시신을 이불로 감싸 여행 가방에 넣고 타일 공장에서 가져온 드럼통에다 콘크리트를 부어 유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쿄만 인근 공터에 그 드럼통을 숨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뜻밖의 실수로 세상에 드러납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이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의 혼잣말에 스스로 모든 것을 자백한 것입니다. 수상함을 감지한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 찾은 수사팀은 콘크리트가 가득 채워진 드럼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엔 참혹하게 훼손된 시신이 숨겨져 있었고 이 끔찍한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의 일본 사회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입니다. 청소년들에 의해 벌어진 이 무자비한 고무살인에 전 세계가 경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 소년법의 한계로 인해 그 가해자들은 성인 범죄자에 비해서 매우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들의 주범이었던 미야노 히로시조차 고작 20년형에 그쳤습니다. 대다수의 가해자들은 일찍 사회로 돌아갔고 지금도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후루타 준코. 지금도 그녀는 공포와 안타까움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 집에 돌아갈 수 있나요? 그 절박한 한마디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저미게 만듭니다. 이 사건이 바로 44일간의 지옥, 44일 고문 살인 사건입니다.